안녕하세요. 지난주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3분 70억 종목 살펴보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다른 데를 한다고 챙겨놓은 종목도 없고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제가 미리 매일마다 준비해 놓은 종목들로 살펴보기는 조금 종목 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종목들을 좀 추려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거래대금 상위는 어차피 하루 단위니까 제가 차트를 열었고 조건 검색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조건 검색을 좀 광범위하게 좀 러프하게 만들 거고요. 여기 지금 좌측에 거래대금 상이 지난 금요일 겁니다. 금요일 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40위권 보통 지난주 월화수목 그 지지난주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대체적으로 이 상위 한 40위권 한 50위권 안에서는 저희들 그 7변화형 패턴 종목들이 거의 다 여기 안에 들어왔었던 걸 확인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거래대금 상위 한 40위, 50위권 안에 있는 이 거래대금 최저치 정도 이상을 뛰어넘으면 대부분 그날 3분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의 후보들이 대부분 다 들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조건 검색을 출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성제약 같은 경우 670억이죠.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얘는 3분 70억 검색이 안 되었죠. 그래서 3분 70억도 들어오고 피봇 2차 장선도 좀 돌파를 하고 하려면 한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는 나와줘야 이렇게 검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3분 70억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좀 러프하게 1000억 정도 해서 그렇게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일주일치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선 조건 검색 창을 열고 대상 변경해서 거래소랑 코스닥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선주는 우리가 단타 대상 종목에서 조금 많이 빼죠. 그 다음에 거래 정지는 어차피 거래가 안 되는 거고 정리 매매는 상장 폐지 종목이니까 이건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환기 종목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성실 공시기업 이건 회사가 조금 그냥 시장에서 이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공시가 발생되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얘 정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TF랑 스펙, ETN은 그 펀드나 스펙 관련 종목들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거나 혹은 변동성이 너무 적거나 그리고 초저 유동성 종목도 좀 빼고요. 배당락은 괜찮은 것 같은데 권리락은 빼겠습니다. 권리락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 권리가가 변동이 되는 그 해당 날 검색되는 그날 얘네들이 검색이 되었을 경우 얘네들도 조금 피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상급등이나 단기 과열 예고나 경고 예고들은 일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금 100% 종목도 시가총액이 조금 부족한 종목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금이 100%인 종목들도 있어서 일단은 증거금 100은 노출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관리 종목 빼야 되겠죠. 관리 종목도 체크. 투자 주의나 담보 불가나 경고 위험까지는 일단은 끌어안고 가보겠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대상 변경을 하고 조건식은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경은 설명드렸고요. 거래대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거래대금 글자들이 들어가 있는 항목들 리스트는 다 나오고 있죠.
중에서 기간 내 거래대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간 내 한 칸 띄우고 거래대금. 얘를 선택을 하면 시세 분석 거래량 거래대금 영역에서 기간 내 거래대금. 여기서 클릭을 하면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나오죠. 우리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이니까 1주기 5캔들 이내에서 거래대금이 1000억이죠. 제가 아까 1000억이라고 말씀드렸고 1단위는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이상 1회 이상. 1000억 이상이 1회 이상 나온 종목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 줄로 끝낼게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69개, 69개, 약 한 70개 정도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69개가 되고 그 다음에 1000억 여기 지금 좌측에 보시면 한 600억, 7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1000억이 아니라 700억 정도 해볼까요? 7,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700억 이상 추가. 그러면 위에 거를 체크를 빼고 그럼 요건 700억짜리죠. 검색을 하면 90개, 90개가 나오네요. 그러면 100개 미만이니까 90개짜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90개 중에서 90개는 700억. 하루 700억 이상 한 번이라도 나온 종목 범위는 5일 동안 이렇게 해서 그 종목들을 한번 같이 3분봉 캔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90개 종목을 관심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의 관종 그룹, 관심 종목 그룹 주간 7번 아이언 패턴 살펴보기 이쪽으로 지금 옮겨 놓았습니다. 조금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 창은 일단은 좀 내리도록 할게요. 700억 이상, 700억 이상 일주일 안에 700억 이상 한 번이라도 발생한 것들. 검색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 보면서 또 찾아가 보면 되겠죠. 그럼 일주일치 거를 봐야 되니까 제가 보통 680개 캔들을 이거 죄송합니다. 3분봉을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죠. 680개 680개 580개인가? 자, 우리가 날짜가 22 금, 토. 얘 때문에 그런가? 두산을 볼까요? 15일, 월, 화, 수, 목, 금. 맞죠? 15일에서부터 맞습니까? 15일, 월요일, 그쵸. 이게 18일. 죄송합니다. 18일, 월요일. 18, 19, 20, 21, 22. 여기 9월 15일은 여기 종가 쪽. 그리고 여기 공간이 좀 부족해서 9월 18일을 표시를 못하고 좀 줄이면 여기 18일 나오죠. 680개, 690개, 690개 하면 너무 작아요. 이렇게 하죠. 690개. 일목균형표 때문에 이렇게 우측 공간이 조금 많이 먹어서 그런데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라인 패턴 찾는 거고 여기 붉은색 라인들이 피봇 2차 저항선 라인입니다. 두산은 여기 검색이 되고 검색이 되었겠네요. 하지만 피봇 2차 저항선 아래 종목이라서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죠. 기아도 여기 검색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긴 하는데 질질이 패턴. 근데 기아라는 종목이 우리가 단타를 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종목일 겁니다. 이렇게 원체 시가총액이 32조 큰 종목들이라 이 정도로는 좀 어렵겠죠. 롯데 손해보험 여기가 70억. 롯데 손해보험은 뭐 조금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 부분. 그런 것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으로 일주일을 지속적 보내신 분들은 아마도 충분히 지금 저의 이 종목들 살펴보는 이 모습에서 지난 일주일에 대한 회상이
되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금량. 예전에 그어놨던 선들 좀 지우고요. 금량은 피봇 2차 장선 아래에 계속 있었네요. 예전의 낙서들은 지우고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은 거래 검색은 되지 않았으나 목요일 상한가를 갔었고 금요일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포스코 퓨처 M,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삼성 SDI, 영풍제지, 남선 알미늄, 남선 알미늄. 뭐 좋은 모습은 없네요. 7번 아임 패턴 기준에서 보면. 대동 기어. 자, 피봇 2차 장선 아래쪽 영역입니다. STX 서원. 서원은 3분 70억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준 얼마 이상 700억 이상에는 들어갔었지만 3분 70억 종목은 아니었네요. 시가총액은 1000억 미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게 시가총액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그러면 시가총액 이렇게 높은 것들도 안 주는데 어떡하죠? 기다려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구석유, 동신건설. 예전에 그었던 선들은 좀 지우고 부국철강, 펜오션. 일단 아래쪽부터 봅니다. KEMW 여기 한번 검색이 되었겠네요. 피봇 2차 저항선 위쪽이고 그 다음에 20일도 한번 가능했을 것 같고요. KEMW 그 다음에 어제 검색이 되었지만 2차 저항선 아래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EMW 우리 기술. 요거는 예전에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하지만 재돌파가 없었네요. 아쉽다. 두산 에너빌리티 내려왔다가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여기 제가 없음 실패 이게 정말 예전에 써놓은 메모인데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종목을 200개 정도를 보면서 3분봉 5가지 패턴 중에서 5가지죠. 상한선 패턴, 5위평 S 패턴, 22평 터치 패턴,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마지막으로 질질 패턴 5가지. 5가지 패턴이 나온 종목을 그 당시에는 그냥 200개 종목이니까 거래대금 상관은 하지 않았고요. 영역도 따지지 않고 그냥 패턴만 나온 것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세는 그런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제를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채널 방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율에 맡긴 거였죠. 그거 할 때 차트 보고 옆에 기록하고 차트 보고 옆에 기록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제 나름대로 차트만 우선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얘는 패턴이 없음 실패 여기서 실패는 피봇 2차 장선 돌파 여부 이렇게 2가지를 제가 이렇게 차트마다 메모를 쭉 다 해놓고 제 옆에 엑셀 띄워놓고 그 메모했는 그걸 보면서 상한선 패턴 1 5위평 S 패턴 1개 이렇게 쭉쭉쭉 카운트 쭉 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그 과제하는 그 뭐 워드 파일이나 한글 문서에다가 옮겨 적어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날 하루를 일단은 그걸 하고 마감을 하고 그랬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양식을 공부를 하고 그 양식을 서로 공유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공유하시는 분은 안 계신데 아마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 스스로. 어차피
하라고 해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해야지 뭐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 제 차트들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게 지워지지 않은 채 남겨진 차트들이 있습니다. 다 그때의 흔적이고, 저는 요즘에는 그 카운팅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7번 라인 패턴 영상을 제작하면서 그냥 7번 라인 패턴 나온 카운트만 하고 있죠. SCI 평가 정보는 7번 라인 패턴 6이 지금 하단만 먼저 보시죠. 그럼 이렇게 볼까요? 거래대금이 너무 과한가? 거래대금, 주성 엔지니어링, 윤활, 히림, 그냥 검색만 되고 나갔네요. 에코바이오, 비츠로테크가 거래대금 윤활, 비츠로테크 7번 아임 패턴 나왔네요. 이렇게 검색이 되었지만 피봇 2차 장선 영역 때문에 7번 아임 패턴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색이 되었는데 이 또한 영역 때문에 여기 상한선 패턴 그리고 이후에 질질이 패턴이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은,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피츠로테크가 하루 이틀 사흘 정도는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그날 금요일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일단 조정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하락인지 조정인지는 계속 봐야겠죠.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주의 종목입니다. 비츠로테크가 하여튼 저번에 한번 찾아본 것 같아요. 비츠로테크랑 종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HD 현대인프라 코어 또 이날 이때 검색이 되었죠. 한미반도체, 우리로가 뭐 양자 컴퓨팅 관련. 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피부지하 장선 아래 거래대금은 있는데, 솔리드 요렇게 거래대금이 몰렸고, 솔리드는 마지막에 딱 이렇게 됐고, 그 다음날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피봇 2차 장선을 못 뚫었네요. 피봇 2차 장선이 굉장히 뚫기 어려운 라인이긴 합니다. 피봇 2차 장선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건 제가 만든 피봇 2차 장선 그거라서 표시가 설명이 되어져 있지 않네요. 그래서 피봇 2차 장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영어로 피봇 이렇게 하면 피봇 분봉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누르면 피봇 분봉이 나옵니다. 2차 저항이 제가 만든 2차 저항이랑 동일하죠.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요 하나만 좀 표시되게 하려고 따로 만들어 놨던 거고, 키움증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2차 저항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피봇 분봉 보조지표고요. 이게 설명이라고 있습니다. 설명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건 수식입니다. 수식 영역에 2차 저항 부분이 이렇게 있죠. 이 수식을 잘 보세요. 프리데이 하이. 프리데이 하이는 프리가 해석을 하면 영어 시간인가? 프리가 해석을 하면 이전, 앞전자입니다. 한자로. 앞데이, 앞날, 전고입니다. 전날 고가. 일봉상 전날 고가와 프리데이로 일봉상 전날 저가, 그리고 프리데이 클로즈 일봉상 전날 종가입니다. 시작가는 없어요 여기. 그래서 전날 고가 더하기 저가 더하기 종가, 즉 다시 말해서 고가 더하기 저가를 더해버리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저가랑 여기 고가죠. 그리고 종가까지 더하는 거죠. 더한 다음에 얘를 나누기 3을 한다는 건 3개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3을 한다는 건 평균을 낸다는 거겠죠.
그렇게 평균을 낸 거에다가 고가를 더하고 저가를, 그러니까 저가를 빼줘. 즉, 다시 말해서 평균 낸 다음에 고저 차이를, 네. 고저 차이만 조금 더 더해주는 그런 공식입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건 이걸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평균 값이 피봇 값입니다. 이게 그렇죠. 피봇 포인트라고 이게 딱 중간 값이 되는 이게 피봇 값이고요. 고, 저, 종. 그래서 이 피봇 값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날 이렇게 하게 움직였어요. 고가도 종가도 저가도 거의 같은 자리. 그러면 얘는 네, 그냥 어제 가격이나 오늘 가격, 오늘의 피봇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즉 변동성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저가에서 고가까지 갭이 엄청 크고 거기다가 종가까지도 갭이 엄청 크다면 이 피봇 값은 굉장히 클 거예요. 즉 어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출렁거려서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오늘 피봇 라인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위치한 피봇 가격조차 우리가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한다면 엄청난 변동성이겠죠. 엄청난 가격 흐름과 엄청난 변동성을 네,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피봇 포인트라는 거. 얘네들은 피봇 포인트가 지금 이 캔들 보세요. 전날 저가랑 전날 고가랑 전날 종가가 거의 비슷해요. 즉 박스권이죠. 얘 피봇 포인트는 이날 보시다시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전날의 캔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돈이 들어와도 이 피봇 포인트를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날처럼 변동성이 여기서 저가, 여기서 고가, 변동성이 크고 네, 종가가 다행히 여기에서 멈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변동성이 큰 만큼 그 다음 날의 피봇 포인트는 높아집니다. 피봇 2차 값은 더 높아지고요. 피봇 포인트가 여기죠. 네.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다가 여기 고저의 갭만큼 더 더해버렸으니까 이만큼 올라가 버린 거죠. 만약 이날 9월 20일 이 솔리드라는 종목이 정말 강력했다면 이 붉은색 라인 또한 넘어버렸을 겁니다.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죠. 예, 말이 길었어요. 여러분들 예, 뜯어보고 씹어보고 맛보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몫이니까 수식 다 뜯어보시고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종목들 만나시면서 1차 저항, 2차 저항 한번 볼까? 우와, 1차 저항은 아까 피봇 포인트에다가 전날 저가를 빼고 거기다가 2배수를 해버린 거네요. 곱하기 2 한 것보다 2차 저항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건 네. 곱하기 2 한 것보다 훨씬 더 높다. 네.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당일 3분봉 7번 하는 패턴 매매를 한다는 건 올라갈 놈, 네. 추세 추종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죽지 않았다. 얘는 죽어버렸잖아. 2차 장을 못 뚫어버렸잖아요. 그죠? 2차 장선 이 9월 20일 아니 9월 19일은 2차 장선을 뚫고 네. 우리 3분 70억 검색 시계는 마지막에 떴지만 어쨌든 당일 3분봉의 힘으로 보면 2차 장선 뚫고 네,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피봇 2차 장선을 이렇게 높게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돌파를 하면 추세가 이어져서 상승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네, 7번 라인 패턴을 매매를 하겠다 하는 건 추세 추종이고요. 거기다가 이 추세 추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네, 추진력,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 추진력을 얻은 추세 추종을 하겠다. 그래서 피봇 2차 장선 윗 영역의 종목들을 네, 매매를 하겠다. 3분
봉 7번 아이언 패턴은. 네. 계속 보시죠. 얘는 일단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 이것도 예전에 그어놓은 거라서 다 지울게요. 능률은 검색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날 추세를 보였지만 2차 장선을 뚫지 못하니 추세가 꺾이죠. 다시 한번 뚫어서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처럼 보이긴 했으나 이내 2차 장선을 잇따라하니 추세 상승의 모습은 금방 시들어져 버리죠. 3분 70억 검색은 안 나온 거예요. 유신은 이때 검색됐다. 상한선 패턴 이때 그죠? 이때 S 패턴으로 상한가까지 요거 기억이 납니다. 포스코 스틸리언 쭉 한번 보세요. SPG 2, 3일 연속으로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한 종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KTCS CS는 이날 하이라이트 종목이었죠. 월요일. KT 자 예전에 그어놓은 거 일단 CS 때문에 IS도 요날 고요. 신성 델타 테크 LG 전자 LNF 대화제약 다윈시스 엔텔스 엔텔스 예전에 제가 되게 많이 공부를 했나 보네. 선이 많네요. 엔텔스 이틀 연속 피봇 2차 장선 윗구간 영역에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피봇 2차 장선을 계속해서 영역을 지켜내면 추세가 유지가 되는 우상향의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봇 2차 장선을 계속해서 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정말 이건 그날의 주도 종목이 아니라 정말 그 주의 주도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 주 동안 계속 피봇 2차 장선을 돌파한다는 것 연속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HB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에이스테크, 넥스틸, 일진파워, 에스코넥 이날 이렇게 한번 제대로 시세를 당일 분출했네요. SK 이노베이션, 머큐리 단기가열이죠. 18, 19, 20, 21, 22. 머큐리 단기가열이 단기가열로 해서 단일가가 이렇게 3일로 끝났습니다. 금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머큐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셀바스 AI, SY, 위메이드 거래대금, YG 엔터테인먼트 지우고 KG ETS 요 날만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은 이렇게 보니까 거래대금이 지난주 굉장히 많이 들어온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3조 6천억 원짜리 종목이고 유통은 75%고 유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피봇 2차 장선 기준으로 영역을 보면 우와 정말 그죠? 거래대금 되게 많이 들었는데 피봇 2차 장선은 정말 마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이렇게 이틀 동안 SK D&D 요날이죠. AP 위성 없고요. 미코 바이오메드 상한가 그리고 다음 날은 상한가를 갔는데 밑으로 드림 CIS 거래대금 에코프로 BM 피봇 2차 장 아래 모비스가 상승률 측면 모비스가 피봇 2차 장선을 하루 이틀 사흘 다음에 나흘 사흘이 요즘 아이들은
4일째라고 이야기를 한다던데, 사흘은 3일째죠. 네. 4일째는 나흘이고. 네. 4일째에서, 네, 이렇게 이 상승의 추세가 조금 멈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이 아직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조금 더 구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와, 경고 종목이고요. 시총은 1,900억, 유통비율은 65%. 엄청났네요. 거래대금도 이렇게 좀 들어온 거 보면 상한가 한 번, 두 번. 얘도 상한가였나? 네. 아, 모비스였죠? 아까 그지. 모비스랑 비츠로테크 이 두 개였다. 모비스가 제가 숙제 오늘의 과제 하면서 맞아. 얘가 초전도체 영역을 뛰어넘은 네, 그 가격대를 뛰어넘은 종목이었죠. 테마가 다시 한번 생성되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따로 찾아보세요. 이렌시스 거래대금 레인보우 영역 금양 그린 파워 영역 모아 데이터 거래대금 여긴 거래대금과 영역 오케이 여기는 나왔네요. 모아 데이터 서남 영역 센서뷰 날 됐네요. 위더스 제약 이거 여긴 됐을 것 여기죠. 위더스 제약이 여기죠. 사실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맞죠? 맞나? 좀 더 가야 되네. 이게 음봉 쪽이니까 이 정도 좀 애매한데 뭐 1%를 먹고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CU박스 아이고 상한선 패턴 하이브 영역 X게이트도 거의 뭐 상한선 패턴 같습니다. 나머진 영역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 영역 코어라인 소프트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 피봇 2차 장선이 아마 여기서부터 생겼을 것 같네요. 사실은 이날 더 생겨도 되기는 하는데 제 수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 근데 전일 고가를 다 못 넘었으니 얘도 전일 고가 못 넘었고 얘도 전일 고가 못 넘었고 항상 없죠. 영역에서 라이콤 요때 검색이 되어서 애매하네. 라이콤 요날은 베이크 주고 질질 패턴 요거 아마 금요일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것 같고 금요일 유일하게 3분 70억 3분봉 7번 아임 패턴으로 제가 숙제 종목으로 제출한 그 종목 한 개였던 것 같습니다. 토마토 시스템 거래대금 코난 테크놀로지 재돌파가 없었고요. 우듬 집합 요날 요 됐을 거야. 이렇게 검색기가 안 뜬 분이 계신다고 해서 다음 날은 해당사항 없고 시큐레터 영역 모니터랩은 여기가 될 것 같고요. 월요일은 가능했을 것 같다. 나머진 다 영역. STX 그린 로지스 이거 이제 분할해서 물적 분할인가 인적 분할인가 해서 나온 회사인데 우하향이죠. 액세스 바이오 요날 질질 패턴 조금 이때는 재돌파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영역 들쑥날쑥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간 주중에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고 금요일도 크게 매매를 하지 못했던 그런 날인데 이렇게 살펴보니 네, 지난주는 굉장히 조금 7번 아임 패턴 매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쉽지 않았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참 많은 분들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뭐 상한선 패턴 하신 분들은 종목들이 그래도 좀 있기는 했었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다음 주는 내일이죠. 내일부터는 이게 추석 연휴 전이라서 매매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경험상 보통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5월 가족의 달, 그다음에 뭐 9월 명절 전, 그다음에 뭐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전 다들 뭐 조금
그 다음에 뭐 8월, 7, 8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매매 언제 해? 그쵸? 이렇게 저렇게 뭐 다 빼면 매매 언제 매매하지 말란 이야기지.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네 가능한 것들만 하면 되죠. 뭐 한 개라도 하면 되지.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뭐였어? 어제 세 글자 센서뷰 아니다. 죄송합니다. 라이콤. 어제 뭐 라이콤 한 개밖에 없었잖아. 라이콤이라도 뭐 매매하시면 되죠. 뭐. 이 페이크 때문에 조금 손절치고 뭐 다시 복수해서 그렇게 저거 한다 하더라도 뭐 다 빼면 뭐 안 하면 되긴 한데 그래도 해야겠다 싶으면 뭐 하셔야죠 뭐. 뭐 이런 말 저런 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심 잘 잡으시고 누구의 말을 선택을 하든지 그건 어차피 다 개개인의 몫이잖아요. 선택된 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시고 밀고 나간 경험이 있어야 내가 기준도 바꾸고 룰도 바꾸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직하게 밀고 나간 경험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자리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시간이 굉장히 아깝죠. 물론 완전히 뭐 얻는 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배운 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좀 긴 영상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주일 찍고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30분 종목 살펴보기 9월 18일에서 9월 20일 일주일 찍거를 거래대금 일본 기준 700억 이상 한 번이라도 출연한 종목들 90개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남은 휴일 아주 평온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